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어김없이 이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멀리까지 왔는데요. 제가 오늘 온 곳은 전라남도 완도하고도 노화도라는 섬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처음 와봤거든요. 차도선을 타고 약 한 30분 걸려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노화도라는 곳에는요, 원다조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다조선소의 작은 아드님께서 이 원다마린이라는 사업자로 이번에 레저보트를 제작을 하셨거든요. 30대 초반의 그런 나이신데요. 이 30대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이 원다조선소에서 약 한 10여 년을 근무를 하시면서 400여 척이 넘는 이 전복관리선을 제작을 해서 출고를 하신 또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큰아드님께서는 뉴질랜드에서 지금 이 보트빌더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보트를 만드는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대 젊은 사장님께서 전복관리선을 만드신 이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레저보트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트를 한번 만나러 가보시죠. 제 왼쪽에 보이는 보트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원다마린에서 제작을 한 레저보트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색감도 굉장히 화사하고요. 자, 소재는 FRP의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옆에서 보시다시피 WLS560이라고 써 있잖아요. 원다 레저 스포츠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560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전장의 길이는 5m 60이 되겠죠. 이 캐스팅 다이 쪽이 보시면은 별도의 캐스팅 다이를 뺀 게 아니고 이렇게 선체 일부를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캐스팅 다이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 권현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높기만 하면은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아무래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로링이 이렇게 좀 심해질 수가 있겠는데,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선폭이 적당하게 여유 있는 그런 선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현이 높다고 하더라도 무게중심이 높다라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쪽 저희가 형태를 보고 있는데요. 거의 뭐 삼지창을 연상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선미 쪽에 헐로 이렇게 연장이 돼서 쭉 선미까지 간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면에서 이렇게 처음에 사진을 보고 이게 삼동선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동체가 두 개인 경우에는 카타마란이라고 하고 세 개일 경우에는 삼동선, 트리마란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잖아요. 그런데 형태가 거의 삼동선의 형태에 가까워요. 자, 이쪽에 맨 가해 쪽에 있는 이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쭉 연결돼 갖고 뒷부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가운데에 메인 헐이 되겠죠. 쭉 끝까지 선미 쪽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의 삼동선 형태예요. 이 부분이 이제 바우플레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일본 보트들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바우플레어를 굉장히 넓게 구성을 함으로써 튀어 올라오는 파도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윗공간에서도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요. 바우플레어를 확장한 보트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삼지창 형태로 이렇게 뾰족하게 구성을 한 보트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기에는 선수가 굉장히 낮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선미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서 상승하면서 선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쪽에는 헐 높이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제가 바닥에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 정도로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보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미 쪽을 보고 계시는데요. 머큐리 포사이클에 115마력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보트는 CJ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품 엔진이 아니고 중고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2인 탑승하고서 약 한 62km 정도의 속도를 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기본적인 부상 시점이라던가 속도도 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언더워터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 많이들 장착을 하시죠. 밤에는 굉장히 환하기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집어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밤낚시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들 장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미 쪽 선저각을 보고 계시는데요. 너무 가파르지도 않고 또 너무나 완만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그런 선저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외관은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자, 색깔이 연두색으로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원다라고 업체명이 각인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보이는 게 이 매트가 굉장히 화사하게 연두색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시트들도 이렇게 이제 연두색을 활용을 해가지고 모두 구성을 해 놓으셨네요. 문양이 이제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2단으로 매트를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해놨거든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측면에 상부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모두 티그 매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도 동일하게 형광연두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선수 쪽 데크 부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하기에도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난간에 기대서 이렇게 이제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보트는 CG선이라서 난간을 약간은 낮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선주분들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이 난간의 높이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자, 양쪽으로 서가지고 낚시가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아래쪽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해치라던가 이런 걸 뚫어가지고 안쪽을 사물함이나 이런 걸로도 활용이 가능한데 아직은 타공을 해놓지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주분들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가이드모터 배터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선수 쪽에 수납이 되는 뭐 팬더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공간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 오물이 굉장히 많이 묻게 되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티그 매트를 했을 때는 바닥에 발자국이라던가 아니면 고양이 테러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다른 소재의 그런 매트를 바닥에다가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측면에 보면은 지금 이제 양쪽으로 포켓 수납함을 이렇게 이제 장착을 해 놓으셨거든요. 약 한 50cm 정도의 수납함이 양쪽으로 4개가, 앞뒤로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선수 쪽에 데크의 높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높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지금 이렇게 앉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선수의 높이가 높은 만큼 이 선수 데크의 높이도 일부러 높여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걸터 앉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 앞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마린용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면, 자, 안쪽에는 이렇게 이제 마린용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내부 공간은 충분한 그런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그 매트를 시공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시공을 해줘도 조금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화장실을 내려올 때 높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은 내려올 때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할 것 같거든요. 내려올 때 밟을 수 있는 계단 정도는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타 콘솔이 있는데요. 지금 윈드실드도 그냥 사각으로 각지게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장착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매립형으로도 플로터를 장착도 가능하겠지만 앞쪽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 가지고 플로터나 어탕기를 한두 개 정도는 더 설치가 가능한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기판류 있고 킬 스위치 위쪽에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스위치 판넬 있고요. 선장석이죠. 선장석이 있는데 지금 이 선장석은 앞뒤로 이렇게 이제 등받이가 변환이 됩니다. 자,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선장석으로 활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등받이를 반대로 이렇게 넘기게 되면 또 뒤쪽을 바라보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자예요. 이렇게도 등받이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장석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제 어창이 되어 있거든요. 자, 어창을 한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창의 사이즈가 거의 1m가 넘는 그런 사이즈 같아요. 1m가 넘고 폭도 약 한 40-50cm 정도 되는 그런 폭을 갖고 있는 어창입니다. 적당하게 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작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선주분의 요청에 따라서 어창의 넓이를 이 정도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위쪽에는 소형 개치 같은 거 장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이제 아이스박스가 되어 있거든요. 아이스박스가 넓이가 꽤 넓어요. 그리고 드레인 밸브가 아래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라던가 이런 게 혹시라도 생기면 아래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 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는 이렇게 이제 의자가 굉장히 화사하게 예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에 이렇게 한 명씩 앉을 수가 있고 가운데에도 의자가 있는데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앉아볼게요. 정말 여유있게 등이 막 이렇게 제쳐질 정도로 넓게 되어 있거든요. 또 누워서 이렇게 조금 휴식도 가능하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지금
아래쪽에는 102리터짜리 연료통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있는데 여유 공간에는 말통을 2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일부러 배치를 해 놓으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의자와 의자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컵홀더를 장착한 보트 회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컵홀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음료수 같은 거나 이런 거 꽂아 놓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세세하게 이 매트를 모두 처리를 한 게 굉장히 특징이네요.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매트가. 자, 그리고 이 보트는 이제 자연 배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류를 해놓고 사용을 하실 만도 한데요.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워터라인들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물길이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물들이 이런 곳을 타고서 물길을 타고 뒤쪽에 있는 자연 배수구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상 계류를 해놓고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보트가 되겠습니다. 편안하다. 이 바닥에 매트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선체의 이 측면의 높이가 적당하게 알맞거든요. 이제 선수 쪽에 데크에 앉아서도 이렇게 낚시가 가능하고요. 높이가 적당하게 높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낮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하나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턱이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간은 낚시하기에 용이하게 이 핸드레일을 별도로 시공을 하지 않으셨어요. 캐스팅 다이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체 공간의 일부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캐스팅 다이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불안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물의 높이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높이대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이제 주유를 할 수 있는 주유구가 되어 있고요. 이 업체 대표님께서 이 보트의 주행감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저에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나가서 주행을 해보면서 그 주행성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바다로 가보시죠. 자, 이제 주행을 찍기 위해서 여기 원다조선 앞에 있는 슬로프로 왔거든요. 야, 여기 바로 조선소 앞이라 이렇게 슬로프가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테스트도 하고 낚시도 나가고 너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릴게요. 됐습니다. 날씨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날을 골라서 오기는 했는데요. 이쪽 지방은 사실 동해와는 좀 틀리게 이 남해 같은 경우에는 파고는 동해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낮은데 대신에 조류가 굉장히 빠르네요. 배가 금방 순식간에 떠내려가요. 그래서 일단은 나가서 주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거는 하부에 또 하나의 양쪽에 동체가 있는 것처럼 선체가 좀 많이 어느 정도 기울었을 때는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바람과 조류가 지금 같은 방향이거든요. 배가 금방 떠내려갑니다. 와, 지금 기어를 넣은 상태거든요. 맞바람에 맞조류니까 배가 나가지가 않아요. 지금 거의 제자리거든요. 지금 기어를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와, 조류 정말 빠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제자리예요, 진짜. 조류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도 또 대한민국에서 정말 참신한 우리 젊은 보트 빌더께서 만드신 레저보트를 감사하게도 처음으로 또 타보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자, 한번 앞으로 달려나가 볼게요. 자, 현재는 지금 맞바람에 정면에서 오는 조류예요. 강한 조류거든요. 지금 제 오른쪽과 왼쪽에는 모두 전복 양식장입니다. 안전하게 일단은 주행을 좀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배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벌려놓은 그런 길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의 높이가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낮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너울이 와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보트가 저는 좀 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둔함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즉각 반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선회를 할 때요, 일반적인 부열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많이 이렇게 기울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기울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선체의 기울임이 적어져요. 독특한 선형 때문이겠죠. 이렇게 제가 급선회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선체의 기울임이 일반적인 V열에 비해서 아주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면과 자연배수구의 높이 차이가 약 한 뼘 정도, 약 한 20cm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뭐 물이 들어온 흔적조차가 없습니다. 이 보트는 어느 정도 기울여지고 나면은 한쪽 면이 수면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아요. 내려가지 않는 게 아니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선형 자체가 그렇게 생겼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임이 굉장히 적어요. 예, 그래서 로링 자체가 많이 없는 그런 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선형은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원다조선에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전복관리선의 그 하부 선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트를 제작하시는 보트 빌더분들께서 이전에 나와 있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점점 보완을 해가면서 보트를 생산을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보트 제조사들의 실력이 점점 많이 향상돼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원다마린에서 제작한 WLS560의 선체 가격은 1,800만원입니다. 마린 변기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장착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업체 정보를 메모를 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